자, 오늘 4월 29일 금요일 같은 수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목금토일 4일이나 쉬는데 명절보다도 더 길 것 같은 휴일을 앞두고 나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4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매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현재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일 동안 쉬면서 별일만 없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시초가부터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 편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억지로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를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종목이 움직였는데 오후장에 매도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잘 나가다가도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이 몇 개씩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수 상태를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흐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위아래로 한 1% 정도 최저지수와 최고지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장중에 1.2%가 오르긴 했지만 이 상승폭을 전부 다 유지를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0.7%라는 양호한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전 고점까지 뚫어준 상태에서 마감을 했으며 지금 분위기에서 기간만 계속 들어온다면 2000포인트까지도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 중이며 미국 증시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서 넘어가고서 오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중심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융주 쪽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종목에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시장이랑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저번 월요일처럼 역시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은 외국인의 매수. 여기서 금융투자가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수급 면에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투신 쪽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은 다양한 업종에서 좀 급등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코스피 분위기 때문에 딱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수급이 계속 안 좋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은데 코스피의 대형주 쪽에서도 몰리긴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쪽이 아니고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으며 하이닉스도 장중에 분위기가 좋았지만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서 동시호가에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른다 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싼끌이 매수, 수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거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종목에서도 금융주랑 다른 종목들이 아니고 삼성전자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엄청난 물량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꼬여진 수급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손절하기에는 안정적인 자리에 와 있으며 대응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걸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 쪽에서 특히나 강한 주체인 투신 쪽에서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고점을 뚫어 주었으며 하나 머티리얼즈 어제
오늘 아침까지 분류를 해놓았는데 머티리얼즈랑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었지만 하나 머티리얼즈는 기관의 수급이 오늘도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하나 마이크론 기관이 뒤통수를 치면서 나갔습니다. 장중에 수급이 잡히는 걸 보더라도 기관에 이렇게 강한 매도가 나와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인 5,000원까지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5,000원을 회복해 준다면 그때 다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보더라도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주도를 해야지 지수가 강하게 오르긴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 좀 꾸준하게 수입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보면은 어제는 가비아가 나왔습니다. 가비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장중에 15%까지 시세를 주었는데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매드팩토랑 장중에 7%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주었으며 그리고 한국알콜이란 종목이 오늘 정말 핫했는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더라도 한국알콜이 5천억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전 고점이 16,350원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루 종일 매매했는데 상한가를 갈 것 같이 하다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에 무너지는 차트에서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이 한국알콜은 16,350원 저 가격만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추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트 상태는 굉장히 예쁜 상태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알콜도 그 다음 주에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휴마시스 관심주였는데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29%까지 갔던 게 10%에서 마감. 이거를 보고서 역시나 느낀 것은 줄 때 먹고 빠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양봉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양봉을 다 유지해주지 못하는 롯데지주 이게 우선주이고 롯데지주도 25%까지 올랐다가 7%에 마감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고점에 안 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해를 보시더라도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오늘도 역시나 뼈저리게 느낀 게 줄 때 먹고 도망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완벽한 고점에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알콜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휴마시스 윗꼬리가 꽤나 길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긴 힘들지만 이게 또 다음 주에서 시초가만 지켜준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번 거래량까지 완전히 뛰어넘으면서 지금 이것도 역시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방산주들이 음봉이 나왔는데 혹시나 장중에 방산주들이 급등할까봐 방산주도 참고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시즌 그 뒤로는 크게 볼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롯데지주가 정말 핫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오늘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PC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도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상승을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만원 근처까지 하락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먹고 도망간 것인데 기관 투자자의 매도, 외국인의 이 30만 주 매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인이 들어오지 말고서 기관이 들어와야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외국인이 30만 주가 들어오든 뭐 80만 주가 들어오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LB세미콘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먹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DPC를 장 초반에 매매를 했지만 장 초반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바로 음봉, 뭐 시초가에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초가가 좀 낮게 잡히긴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상승을 시도할 때 이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이걸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에 빠른 손절로 대응했습니다. 그 뒤로는 황금선을 회복을 해주었지만 유지를 해주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으며 뭐 그 뒤로 회복을 해주었지만 그전 패턴이 너무 안 좋고 여기서도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11,800원 그리고 어제 종가가 11,300원 혹시나 주가가 11,3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스윙 계좌로 매수를 약간 했는데 정말 약간 했습니다. 약간 호텔 신라로 들어갔는데 호텔 신라가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장 초반에 무너졌다가 장 초반 고점 뚫어줄 때 스윙 투자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뒤로 대응 없이 종가만 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장중에 좀 힘든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코스피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호텔 신라를 스윙 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 동안 좀 조용했던 종목 삼성바이오가 현재 4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양봉을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켜줘야 될 자리 이거는 좀 강력하게 지켜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양봉을 다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동평균선 위까지 올려놓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지금은 무너지는 상태에서 뭐 싸다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무너지는 추세에서 돈 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의 부재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역시 매도. 오늘 음봉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평균선 5일선 위로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접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60만 8천 원을 그냥 가뿐하게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긴장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틀째 수급이 꼬이면서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바이오랑 똑같이 수급이 꼬여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종목마다 기관 투자자 손에 달렸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얘들이 만약에 대량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황금선을 깨면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처럼 대량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온다면은 지금 눌린 것을 다 회복해서 뭐 87,000원, 88,000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작정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거나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매물대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의 부재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관심주였던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은 다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보유가 가능한 시점이며 저도 한 개 종목을 스윙으로 본전 손절로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좀 오랜만에 스윙 계좌로 넣은 거라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 2위를 차지한 한국알콜과 휴마시스 정도만 시간에 거래해서 살펴보고서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하는지 그거를 보고서 대응할 예정이며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휴일을 통해서 열심히 분석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